너무 과한 전기적 자극을 뇌에서 계속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신경세포에 있는 연결다리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했던 기능을 잃게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과 김희진 교수입니다. 몸이 피곤하다고는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뇌가 피곤하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사실은 우리가 몸이 피로하다는 거는 신체적으로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피곤하다는 느낌 자체가 뇌에서 오는 신호입니다. 근데 뇌의 피로는 우리가 자각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뇌의 피로는 언제 우리가 자각을 할 수 있냐면 공부를 막 여러 시간 동안 하다가 어느 정도 더 이상 암기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머리가 멍해지면서 굉장히 이 혼돈스러운 경험을 다들 하셨을 텐데 그럴 때는 바로 뇌가 피로하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뇌가 피곤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뇌는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실제로 뇌의 신경세포의 전기 자극을 쭉 하다 보면 가만히 있을 때도 뇌는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이 일을 하는 기관이 뇌인데 거기에다가 명령도 내려야지, 소화기관이나 심장 같은 내장기관도 움직여야지, 그리고 어떠한 공부를 할 때 집중을 해서 학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뇌는 쉽게 지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뇌를 계속 피곤하게 두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뇌를 열어보면 신경세포체와 세포체 사이에 이런 시냅스라는 연결 다리들이 있는데 너무 과한 전기적 자극을 뇌에서 계속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신경세포에 있는 연결다리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했던 기능을 잃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과열되면 전구가 파괴되는 것 같이 뇌도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뇌가 피곤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실제적으로 너무 일을 열심히 했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손가락도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의학적으로는 그런 걸 우울병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러한 우울병이라든지 아니면 과다행동 증후군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뇌에서 적절하게 조절하고 그다음에 억제하고 그다음에 치고 나가야 될 때 활성화되는 그러한 회로의 엉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뇌의 피로를 하지 않게끔 저희가 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일명 멍 때리기가 뇌의 피로를 푸는데 도움이 되나요? 멍 때리기를 하면 좋죠. 근데 완벽하게 멍 때리기를 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게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내 자체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 모든 환경에서 나를 모두 다 쉽게 놓아주고 이완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멍 때리기도 한마디로 내 자체의 어떠한 복잡한 환경을 벗어나서 한 단계 나를 놓아주는 그런 훈련 속에서 멍때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뇌 피로에 도움이 됩니다. 뇌를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은 뇌를 힐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50분 일하면 10분 반드시 쉬어주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어떤 영상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완전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완시키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근육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포함한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근육 속에 있는 그러한 뇌를 보호해주는 BDNF라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를 활발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뇌가 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혹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힐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뇌를 힐링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니면 어떠한 스마트폰을 보면서 얻는 정보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뇌에 있는 엔돌핀이 쏟는 건데요. 사실은 시각적인 광자극은 뇌를 쉽게 지치게 합니다. 특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모두 뇌에 있는 후두엽이라는 곳에서 전부 다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게 또 후두엽에 있는 정보가 해석이 되고 즐거움을 주기까지는 뇌가 또 그만큼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자연적인 이 식물을 본다든지 아니면 눈을 잠깐 감고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시각 피지를 이렇게 쓰는 어떤 활동을 했다고 하면 청각을 이용한 음악을 조용한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면 이게 팔다리를 많이 움직여서 그 시간 동안 충분히 뇌를 쉬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를 충분히 쉬게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나요? 놀라울 정도로 뇌는 취약한데요. 우리가 20살 때 모든 뇌의 성장은 멈추고 25세부터는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 얼굴에 주름만 가는 게 아니라 뇌가 35살부터는 뇌세포가 죽고 그다음에 50살부터는 매해 0.5%씩 신경세포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뇌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노화를 하기 때문에 요즘에 100세 세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넘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초년기에 다 쓰다 보면 나중에 자연적인 노화를 겪게 될 뇌에 어떠한 에너지를 분출할 만한 그러한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의 피로를 적게 해주면 50살 이후에 육체적으로도 노화가 겪는 그런 부분을 뇌가 살아있으면 그만큼 건강하고 덜 늙고 그 다음에 이 회춘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뇌를 적극적으로 쉬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뇌의 피로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기억장애나 치매에도 영향이 있나요? 실제적으로 치매 환자의 60%가 우울증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우울감을 젊었을 때 겪었던 환자들 중에서 치매가 적어도 3배에서 4배 정도 치매가 빨리 다른 사람보다 빨리 오고 많이 온다는 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울증은 왜 왔느냐? 아까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스트레스를 내부적으로 축적을 하고 이게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 결국 신경세포체에 영향을 줘서 우울감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더 심하게 되면 우울병으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젊었을 때 그런 걸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젊었을 때 모든 걸 다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러한 성급함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기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